여러분 혹시 그 장면 기억하시나요? 대한민국 가요계를 호령하는 전설적인 발라드 가수가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대형 방송국 대기실이 아니라요. 서교동의 한 아주 소박한 순댓국집에 앉아서 수줍게 영상편지를 띄운 사건 말이죠. 네, 저도 아주 흥미롭게 본 장면입니다. 그 정겨운 식당 분위기가 참 인상적이었죠. 뚝배기에서 막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테이블 한편에는 새우젓이 무심하게 놓여있는 그런 아주 일상적인 골목 식당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식당의 낡은 벽면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반가운 얼굴이 담긴 사진이 딱 걸려 있었죠.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도 그 장면 보시면서 되게 흐뭇하셨을 텐데요. 그렇죠. 그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던 대선배 가수가 아주 조심스럽게 후배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사실 대중들은 이 장면을 단순히 그냥 선후배 간의 훈훈한 밥상머리 에피소드 뭐 이 정도로 가볍게 소비하고 넘길 수도 있거든요. 보통은 그냥 훈훈하다 보기 좋다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네, 하지만 그 이면의 작동 원리를 깊이 들여다보면요. 현재 대한민국 대중문화 산업의 거대한 권력 이동, 그리고 대중이 아티스트에게 진정으로 열망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아주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와, 거대한 권력이동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막 심장을 뛰게 하는데요. 자, 이곳 영훈스쿨에서 오늘 우리가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볼 핵심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단순히 우리 아티스트가 훌륭한 선배에게 인정받았다. 이런 표면적인 사실을 넘어보려고 해요. 네, 임영웅이라는 독보적인 존재가 어떻게 한국 대중음악계의 오랜 성공 문법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는지 알아보는 거죠.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축 역할을 아주 든든하게 해주고 계신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 그 팬덤의 파급력이 사회학적으로 또 경제학적으로 어떤 묵직한 의미를 지니는지 오늘 본격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벌어진 물리적 공간, 그러니까 그 서교동 순댓국집이 품고 있는 맥락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선배 가수가 자신의 컨텐츠 촬영을 위해 방문했던 그 식당은요. 앞서 임영웅 씨가 방문해서 편안하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식사를 했던 곳이죠. 네. 저도 그 방송 기억나요. 팬분들하고 막 소통하면서 진짜 맛있게 드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 식당 사장님의 생생한 증언을 보면요. 그 단 한 번의 라이브 방송 이후에 전국 각지는 물론이고 멀리 바다 건너 부산에서까지 팬분들이 끊임없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와, 부산에서 소교동까지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저도 그 증언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팬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먹었던 음식을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순수한 호기심이 가장 크겠지만요. 네, 당연히 그런 마음이 기본이겠죠. 근데 이 현상이 그냥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지속적인 발길로 이어진다는 건 뭔가 단순한 팬심 이상의 마법 같은 힘이 작용하는 거 아닐까요? 마치 임영웅님의 라이브 방송 하나가 그 평범한 골목 식당을 전국구 성지순례 코스로 만드는 마법의 지도 같았어요. 마법의 지도라는 비유가 아주 예리하고 좋습니다. 사실 대중문화 산업에서는 보통 이런 현상을 단순한 셀럽 마케팅이나 목격담에 의한 일시적 유행 정도로 폄하하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냥 연예인 다녀간 맛집? 뭐 이 정도로만 보는군요. 네. 하지만 임영웅 씨와 영웅 시대가 만들어낸 이 흐름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는 일종의 문화적 랜드마크가 탄생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 특정 지역의 핵심 플래그십 스토어를 딱 세우면 주변 상권과 경제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잖아요. 글로벌 기업의 플래그십 스토어요? 와,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팬분들은 그곳에 가서 단순히 8, 9천 원짜리 국밥 한 그릇이라는 물질만 소비하고 오는 게 아니라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것은 공간의 정서적 사유화라는 고도의 문화적 행위입니다. 영웅시대 분들은 아티스트가 머물렀던 그 따뜻한 공기, 또 화면 너머의 팬들과 소통하며 웃음 지었던 그 특정 시간대의 감정을 자신의 실제 삶 속으로 고스란히 가져오고 싶은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티스트와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같은 감각을 공유함으로써 그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내는 의식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아티스트와 팬이 공유하는 정서적 유대감을 물리적인 공간에서 직접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실제로 그 대선배 가수분도 식당 사장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눈을 진짜 동그랗게 뜨면서 놀라워하셨잖아요. 임영웅은 좀 세니까
와, 대단한 팬덤이다 이러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셨고요. 네, 한국 가요계에서 수십 년간 최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데 이 거대한 커뮤니티의 실행력과 영향력 앞에 아주 순수하게 혀를 내두른 느낌이었죠.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 대목인데요. 그 영상에서 두 분의 과거 인연을 회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코로나 시절쯤에 선배님이 트로트에 꽂혀서 임영웅님한테 한번 같이 해볼래 하면서 가볍게 제안했던 일화요. 네, 그게 아주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가요계의 일반적이고 약간의 수직적인 선후배 역학관계가 여전히 작동했던 겁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익숙한 그림이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잖아요. 대선배님 본인 입으로 직접 이제는 너무 빅스타가 되어서 괜히 먼저 연락하기가 조심스럽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렇죠. 자신이 먼저 뭘 요구하는 선배가 되고 싶지 않다는 철학도 밝히셨고요. 네, 동등한 레벨이 아니고 나보다 훨씬 잘 나가게 되면 터치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치 되게 자랑스럽게 크게 성공한 동생을 둔 형이 동생이 너무 바쁠까 봐 밥 한 끼 먹자고 말하기도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훈훈한 가족 모습 같기도 했거든요. 아주 따뜻한 비유네요. 그런데요, 전문가님,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약간 합리적인 의심을 하나 해봤습니다. 아무리 후배가 메가히트를 쳤다고 해도 본인 역시 한국 발라드계에서 막강한 권위를 가진 엄청난 레전드 선배잖아요. 굳이 저렇게까지 한껏 몸을 낮추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죠. 혹시 팬덤 눈치를 본 건 아닐까 하고요. 네, 맞아요. 혹시 그 거대한 팬덤의 규모를 의식해서 약간 짐짓 겸손한 척 포장하신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짓궂은 생각도 솔직히 들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거대한 팬덤의 화력에 선배 가수가 살짝 압도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중음악 산업의 내밀한 구조, 그 속사정을 아는 분들이라면 이게 단순한 눈치 보기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아실 겁니다. 아, 눈치 보기가 아니라고요? 네, 이건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가 구축한 독자적인 생태계에 철저한 백기투항이자 아주 깊은 존중입니다. 독자적인 생태계에 대한 백기투항이요? 가요계 숨겨진 구조라는 게 대체 어떤 건가요, 전문가님? 한국 가요계연에는 오랫동안 굳어져온 보이지 않는 계급장, 그러니까 거대한 권력망이 존재합니다. 대형 기획사의 막강한 자본력이라던가 주요 방송국 PD들의 인맥, 그리고 선배 아티스트들이 쥐고 있는 주류 카르텔 같은 것들이죠. 보통 신인이나 후배 가수들은 그런 시스템 안에서 예쁨을 받아야만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눈도장에 찍어야 하죠. 그런데 임영웅 씨는 그 기존의 권력망에 단 1%도 기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탁월한 실력, 그리고 영웅시대라는 거대한 지지 기반만을 완벽한 동력으로 삼았거든요. 와,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권력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스스로 완벽하게 자립한 브랜드를 완성해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통쾌하죠. 기존 방송국 권력이나 선배들의 후광 같은 게 전혀 아쉬울 게 없는 그 자체로 이미 완전 무결한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현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을 선배님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거네요. 나보다 훨씬 잘 나가게 되면 터치 못한다는 발언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군요. 네, 자신이 속해 있던 기존 가요계의 낡은 문법으로는 더 이상 이 훌륭한 후배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아주 쿨하게 인정한 겁니다. 선배로서 부릴 수 있는 알량한 기득권이나 권위의식을 깔끔하게 내려놓고 후배를 진짜 거대한 아이콘으로 대우하는 아주 성숙한 태도를 보여준 거죠. 와, 자신이 딛고 있는 세계의 규칙이 깨졌다는 걸 그렇게 쿨하게 인정하는 선배님의 태도도 진짜 멋지지만요. 그 단단한 규칙을 완전히 깨부순 우리 아티스트의 행보는 들을수록 더 경이롭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통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아티스트가 이 정도의 메가톤급 반열에 오르면 기획사들이 흔히 꺼내드는 카드가 있거든요. 그게 뭔가요? 설마 신비주의 전략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대중의 시선에서 꽁꽁 숨어서 희소성을 극도로 높이고 아주 비싸고 화려한 무대에만 가끔 등장하는 것. 그게 기획사들의 전통적인 몸값 올리기 공식, 즉 가치 관리 방식이었죠. 닿을 수 없는 별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야 우상화하기가 쉬우니까요. 맞아요. 예전 톱스타들은 다들 그렇게 약간 베일에 쌓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임영웅님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중문화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대중, 특히 영웅시대와 같은 고도로 성숙한 팬덤은 기획사에 의해 정교하게 포장된 그런 환상에는 지갑을 열거나 마음을 주지 않거든요. 아, 환상이 아니라면 지금 시대의 팬덤이 가장 강력하게 반응하는 궁극의 화폐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요? 아, 그 단어가 참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스타라는 무거운 왕관을 쓰고도 그냥 동네 국밥집에 아주 편안한 차림으로 앉아서 팬들과 라이브 방송으로 다정하게 수다를 떨며 밥을 먹는 그런 소탈한 일상성 말이죠. 그렇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정말 숨막힐 듯 완벽한 가창력과 퍼포먼스로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지만요.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화려한 포장지를 다 벗고 아주 인간적이고 털털한 청년의 본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대중문화 분석가들은 이를 두고 압도적 재능과 무해한 일상성의 완벽한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압도적 재능과 무해한 일상성의 완벽한 균형. 와, 진짜 소름 돋는 표현이네요. 네, 이 균형 감각이야말로 대중이 이 아티스트를 끝없이 응원하고 또 지켜주고 보호하고 싶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선배 가수 역시 신비주의라는 낡은 틀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유롭게 교감하는 후배의 행보를 보면서 동료로서 아마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끼셨을 겁니다. 용아, 내 채널에 한 번만 나와줘 하면서 즉석에서 속마음을 툭 터트려 버리신 거군요. 그런데요, 전문가님.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상에서 선배님이 또 덧붙이기를 영웅이가 출연하면 당연히 엄청난 유튜브 조회수도 터지고 돈도 벌겠지만 자기가 섭외하려는 건 절대 그런 세속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고 선을 쫙 그으셨잖아요. 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조회수 때문이 아니라고요. 근데 솔직히 유튜브 생태계에서 임영웅이라는 이름 세 글자는 그야말로 무적의 치트키 아닙니까? 출연만 했다 하면 수백만 조회수는 기정사실인데 정말로 진짜 조회수 욕심이 단 1%도 없으셨을까요? 저는 이게 대중을 향한 모종의 약간 예의 바른 변명 아닐까 싶기도 했거든요. 채널을 직접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조회수나 화제성이라는 지표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그 단호한 바로는요, 콘텐츠의 본질적인 목적과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의 선후 관계를 아주 명확히 짚어주려는 의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 선후 관계가 다르다. 본질이 먼저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 채널의 핵심 콘텐츠 특성을 살펴보면 이해가 아주 쉬워지는데요. 화려한 세트장이나 자극적인 게임 요소 전혀 없이 평범한 식당에서 밥 한 끼,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면서 게스트와 깊숙한 인생 이야기, 또 음악적 고뇌를 나누는 롱폼 토크 포맷이잖아요. 맞아요. 방송국 스튜디오의 차가운 조명 아래서 나오는 그런 정제된 멘트가 아니라 사람 냄새가 아주 진하게 배어있는 공간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된 채 쏟아져 나오는 날것의 대화에 집중하는 그런 포맷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배 가수는 임영웅이라는 귀한 아티스트를 피상적인 조회수 자판기로 소비하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아티스트 대 아티스트로서 정말 묻고 싶었을 거예요. 아, 선배로서 진짜 궁금한 게 있었을 거다. 네. 저렇게 거대한 팬덤의 절대적인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지형도를 송두리째 바꾼 저 청년은 화려한 무대 뒤에서 도대체 어떤 외로움과 음악적 고뇌를 안고 살아갈까? 어떤 단단한 철학으로 저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다정하게 보듬고 있을까? 이걸 묻고 싶었던 거죠. 와, 선배 뮤지션이자 탁월한 진행자로서 대중이 진짜로 궁금해하는 그 인간 임영웅의 깊은 내면을 끌어내고 싶었던 예술적 열망이 훨씬 크셨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니까 선배님이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면 좋고 무엇보다 시청자들이 또 팬분들이 좋아하실까 싶어서라고 하신 말씀이 단순한 입에 발린 포장이 아니었다는 게 확 와닿네요. 네, 진심이었던 거죠. 대중과 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꿰뚫어 보신 겁니다. 맞아요. 우리 영웅 시대가 진정으로 목말라 하는 건 기획사 매뉴얼에 의해 철저하게 계산된 쇼윈도우 속의 완벽한 스타가 아니잖아요.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 앞에서 막 땀을 훔치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음악에 대한 진심을 털어넣는 그 속이 꽉 찬 청년의 진짜 배기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팬들의 간절한 갈증을 선배 가수도 딱 읽어내신 거네요. 그 지점에서 임영웅 씨 특유의 올곧은 인성과
영웅시대라는 팬덤의 고유한 성향이 정말 완벽하게 맞물려 들어갑니다. 영웅시대 분들은 단순히 노래만 소비하는 리스너 집단이 절대 아니거든요. 맞아요. 저희는 행동하는 커뮤니티죠. 대선배가 소박한 식당에서 던진 그 꾸밈없는 러브콜은 바로 이런 팬덤의 진정성 어린 주파수와 아주 정확하게 공명하는 훌륭한 방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안을 툭 던져놓고는 선배님 본인 스스로도 아차 싶으셨는지 특유의 그 츤데레 화법으로 덧붙이시잖아요. 안 나와도 돼. 괜히 얘기했다가 부담 가질라? 그래도 나오면 나야 좋지. 라고요. 하하하, 네. 그 대목이 참 훈훈했죠. 진짜요? 대선배의 묵직한 권유를 앞세워서 막 압박하는 게 아니라 후배가 혹여라도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부담감까지 세심하게 덜어주려는 그 인간적인 배려가 화면 너머로 저희한테까지 너무 따뜻하게 전해졌어요. 그것이 바로 두 아티스트 간의 진정한 리스펙트가 아름답게 교차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웅스쿨에서 함께 나눈 이 치열하고도 따뜻한 심층 탐구, 정말 무슨 한편의 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를 본 것처럼 깊게 빠져들었는데요. 이제 이 흥미로운 이야기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쫙 모아볼 시간이네요. 네, 오늘 우리가 집요하게 분석해본 이 에피소드는 단순히 유명 유튜브 채널의 흔한 섭외 요청이라는 단편적인 가십이 결코 아닙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견고했던 중심축이 어떻게 거대하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죠. 아, 대중문화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네, 가요계의 철옹성 같았던 수직적 위계 질서마저 부드럽고 우아하게 허물어뜨린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의 고귀한 겸손함, 그리고 압도적인 브랜드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 같은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 든든한 반석, 바로 영웅시대의 무한한 파급력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명확하게 짚어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죠. 와, 전문가님 말씀에 저도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아티스트가 잠시 머물렀던 작은 골목 식당마저도 거대한 사랑과 온기로 가득 채워버리시고 그가 묵묵히 걸어가는 모든 길을 이토록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길로 개척해 주시는 분들. 바로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이 아티스트와 함께 공동으로 창조해내신 눈부신 문화적 혁명입니다. 팬덤이 문화를 주도하는 시대니까요. 네, 여러분 스스로 매일매일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들을 해내고 계신지 가슴을 활짝 펴고 깊은 긍지를 가지셔도 충분합니다. 현대의 팬덤이 단순히 대중문화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주체를 넘어서서 아티스트의 철학을 완성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주도적으로 생산해내는 동등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문화적 동반자로 진화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완벽한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자, 오늘 영웅스쿨의 수업을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고 따뜻한 상상의 씨앗을 하나 톡 떨어뜨려 드리고 싶어요. 어떤 상상일지 기대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분석한 이 자료들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머지않은 미래의 어느 날 이야기입니다. 만약 훗날 정말로 두 분이 그 조촐한 식당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뚝배기 한 그릇을 딱 기울이게 된다면 어떨까요? 야, 그거 정말 상상만으로도 그림이 멋지네요. 그쵸. 화려한 조명과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모두 다 꺼지고 시끌벅적하던 매니저분들도 모두 자리를 비켜준 고요한 심야의 시간. 세대를 뛰어넘는 두 명의 감성장인이 서로의 빈잔을 채워주며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아마 끝도 없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요? 네, 최고의 자리에 올라본 자들만이 아는 그 서늘한 왕관의 무게, 그리고 그 무겁고 외로운 짐을 기꺼이 웃으며 견디게 해주는 우리 팬분들의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서로에게 어떤 먹먹한 고백을 털어놓게 될까요? 두 사람의 나직한 숨소리와 진지한 대화가 섞여드는 그 식당의 공기 자체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묵직한 위로의 발라드 한 곡이 될 것 같군요. 참으로 마음이 깊게 일렁이는 아주 멋진 상상입니다. 네, 언젠가 그 몽글몽글하고 따뜻한 상상이 마법처럼 우리의 현실이 되는 날이 훌쩍 다가오기를 벅찬 마음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웅스쿨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아쉬운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아티스트를 향한 그 눈부시고 고귀한 사랑으로 꽉 찬 매 순간이 축제 같은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행하세요.